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모의고사 1회차 조금 해설을 해드릴게요. 이쪽에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모의고사 보는 목적이 실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보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실전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2시간 재가지고 풀어보셔야 돼요. 그냥 문제집 문제풀이 하듯이 모의고사를 풀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효과가 없으니까 이거 2시간 동안에 풀어가지고 60점 이상을 맞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모의고사 가지고.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시험처럼 2시간 재서 이렇게 풀어보시고, 그리고 모의고사라는 거 볼 때 연습할 때부터 이게 좀 쉬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풀으셔야 되거든요. 100점,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꼭 100점 맞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꽈락 없이 60점을 이상 맞춰내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1과목 1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인삼 보상하는 제에다 가로를 채우시오. 이 1번은 문제 낸 게 요번에 조수에 있잖아요. 조수에 보정이 인삼에서 추가로 좀 들어왔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요런 거, 그리고 이제 이거 쭉 보상하는 제 중에서 가로 나머지 이제 이렇게 채우라고 하는데, 이제 조수에까지 하면 이제 9개를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하는 거 특정 위험으로 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 작물 중에서 특정 위험으로 보상하는 게 적과 종료 후에 특정 위험으로 보상해요. 인삼도 특정 위험으로 보상하고, 복분자 무화과 수확 개시 후에 특정 위험으로 보상하거든요. 특정 위험으로 보상하는 품목들이 요렇게 이름 품목들이 있고, 또 특정한 조건이 이렇게 좀 맞아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보상하는 제어하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제 보상 조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2번 다음은 저가전 종합에 가는 차례, 다음 자료차례 물음에 답하시오. 요렇게 있거든요. 이게 쭉 보고, 이점에 본 값에 저가전 차가 감소 부분 지거나 보장 수준을 선택 가능한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라 했고, 2번은 보험 가입 시 선택 가능한 최저 비율로 자기 부담비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 저가전의 보장 수준 결정할 때에 70%형 선택 기준이 예전에 최근 3년 연속 가입에서 연속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 직전 최근 3년 있잖아요. 이 3년 중에서 보험을 가입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3년간 순보험료 대비 저가전 지급보험이 120% 미만일 때 70%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보장 수준은 50%형과 70%형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50%형은 그냥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고, 70%형 선택 기준은 그냥 저 최근 3년 보험 가입을 했던 안 했던 3년간 순보험료 대 지급비 120% 미만일 때에 70%짜리 선택을 가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가입하는 경우에도 70%짜리 선택이 가능해요. 이쪽에 뭐 저 직전 3년 중에 지급보험금 없잖아요. 보험 가입 이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70%의 선택 기준을 좀 확장을 시켰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이니까 이게 3년 3개 가입한 거 이렇게 누적해서 이렇게 3개 찾아서 가입하는 게 아니고 최근 3년이에요. 3년 가입했던 안 했던. 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70% 선택이 가능하죠. 3년 가입했고 순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이 이 100%니까. 그리고 매년 저가 후 사고는 없었다고 그랬죠. 이게 선택 기준을 뜨는 저가전 차가 감소 보험금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부담 비율 선택을 할 때게 3년짜리는 최근 3년 연속 가입해야 돼요. 자기 부담 비율은 3년 연속 가입해야 하거든요. 이게 3년 연속 가입하고 순보험료 대비 지급보험이 120% 미만일 때에 10%짜리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15%대는 2년 연속 가입해야 하고, 근데 여기 2년 연속, 3년 연속 충족을 안 하니까 최저 자기 부담 비율은 20% 선택 가능하죠. 자, 요런 것들도 좀 바뀌었으니까 바뀐 거 위주로 요렇게 내놨거든요. 좀 알아두세요. 자, 문제 3번. 다음은 원예 시설 작물을 자기 부담 적용 방법에다 가로를 채우셔.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는 그냥 교재에 있는 거 여러분들 한 번 더 상기하라고 좀 이렇게 했어요. 원예 시설은 최소 자금은 30만 원과 최대 자금은 100만 원을 한도로 보험사고 손해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자기부담기로 적용해요. 근데 이게 피복제 단독사고는 10만원에서 30만원이죠. 그리고 또 농업용 시설과 부대시설 모두 보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두 보험의 목적은 손해액이요. 손해액 합계액 기준으로 자기부담을 적용해갖고 그 비례치로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자기부담비용은 이 단지 단위 1사고당이에요. 단지 단위. 그래서 자기부담금은 원래 보험금은 이렇게 원예 시설에서 이렇게 동별로 평가를 하는데 동별로인데 자기부담금은 이 단지 있잖아요. 이 단지 다 합쳐갖고 자기부담금 적용해요. 그리고 1사고 단위 사고 한 번 날 때마다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재는 자기부담금 미적용이죠. 여기 화재요. 그 다음에 소손해 면책금이죠. 소손해만. 보상하는 죄로 1사고당 생산비보험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금을 지급되지 아니고 소손해 면책금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요거 소손해 면책 같은 옛날에 기출문제로 서술하라고도 나왔어요.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시면 되고. 4번.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 보상 여부를 보상 미보상으로 판단하시오. 이렇게 있거든. 축종은 대지고 사육도수는 천두고 특약으로 폭염재해 보장하고 전기장치 위험 보장하고 질병 위험 보장을 특약을 가입했다는 거예요. 보험기간은 2024년 8월 11일 24시에서 2025년 8월 9일 24시까지라는 거예요. 2024년 그러니까 8월 10일에서 2025년 8월 9일까지 1년이죠. 자, 첫 번째 보면 24년 8월 10일 계약 체결 시점 태풍 사고로 50조 계약 체결 시점에 사고가 나면은 이건 보상 안 해요. 이거 안 하고 7월 1일 질병인데 폐렴은 보상 안 해요. 질병에서 대지에서 질병 3가지 보상을 해요. 대지 유행성 설사병, 대지 유행성 이장염 노타바이러스 3개만 보상을 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보상을 안 하죠. 자, 8월 9일 오후 5시 전기적 사고 고장으로 8월 10일 오후 1시에 20도가 폐사했다. 이게 8월 9일 그러면 24시인데 8월 9일 오후 5시니까 이거 보험 기간 안에 사고가 났거든요. 이거 보험 기간에 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24시간 이내 전기적 장치로 폐사했을 경우에 보상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 폐사는 8월 10일 날 했는데 이 사고가 보험 기간 안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경우도 보상을 해요. 24시간 안에만 폐사하면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8월 5일 노타바이러스 질병 발생 서면 통지 후 8월 12일 자동 50도가 폐사했다. 그러면 여기 대지 질병 위험 보장 있잖아요. 요거는 사고가 발생하고 서면 통지 후 30일 이내에 폐사할 경우 보상을 하거든요. 이제 8월 5일이니까 보험 기간 안에 질병을 발생을 했고 30일 이내죠. 보험 기간이 지나도 30일 이내만 폐사하면 보상을 하거든요. 이게 보상을 해요. 7월 2일 수재 사고 발생 후 7월 9일 12가 폐사했다. 요거는 미보상이에요. 사고 발생하고 보험 기간 사고 이제 5일 이내에 폐사해야 돼요. 5일 이내. 자,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상 안 한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손담마시는 전남에서 차. 2006년 평년수확량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평년수확량 구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만 주의하시면 이 조사수확량 있잖아요. 조사수확량이 이 환산조사수확량으로 환산해 줘야 돼요. 여기 수확 면적률로 나눠 가지고 환산해 가지고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환산해서 산출해 가지고 요렇게 오면 여기서 이렇게 산출한 게 기준 평년수확량이 되거든요. 기준 평년수확량이 되면은 거기다가 수확 면적률을 곱해가지고 최종 평년 수확량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거.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런 문제 풀 때는 우선 요런 것들 이렇게 가입 안 한 것들은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수확량 평균 걸 때 연도별 과거 수확량을 때 환산조사 수확량을 하는 게 아니라 0.8로 나눠줘야 돼요. 그냥 매년 동일하다고 그러는데 각각 다르면은 그걸로 수확 면적률로 나눠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환산조사 수확량, 평년 수확량 50%하고 환산조사 수확량 큰 거 있잖아요. 큰 거를 갖다가 그 해당 연도의 과거 수확량으로 결정을 해요. 이렇게 결정을 하고 무사고일 때는 표준 수확량하고 기준 평년 수확량 있잖아요. 무사고 올 때는 이 표준 수확량하고 기준 표준 수확량 요거에서 1.1배 중에서 큰 걸로 하면 되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이라고 좀 혼란스러웠는데 요번에 이제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수확량, 그 다음에 평균 분포하고 식은 A 곱하기 5분의 과거 수확량에다 5분의 가입연도 있잖아요. 그거 횟수 그렇게 그거 표준 수확량 평균에다가 이렇게 횟수 이렇게 해갖고 쭉 이렇게 곱해주고 그러면 이게 기준 평년 수확량이 나오거든요. 기준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의 저기 130%를 한도로 해야 돼요. 한도로 하면 이게 한도 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확 면적률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자, 요런 거 5점짜리로 문제 출제할 때게 이거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요런 문제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5점짜리도 그래 내가 다 아는 거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좀 나중에 푸세요. 15점짜리 풀 수 있는 문제 좀 더 풀고. 왜냐면 5점짜리 가지고 막 풀다가 시간 쫓겨가지고 15점짜리 놓치면 안 되거든요. 자, 문제 6번. 손단발 씨는 콩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품목 잘 봐야 돼요. 콩을 경제하고 있는데 수입 안정보험에 가입했다. 다음 자료처럼 물으면 다 봐야겠거든요. 품목은 나물용 콩이고 평년 수확량은 100%, 그 다음에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에 80% 가입했다고 그랬어요. 보험가입금 구할 때 조심해야 돼요. 80% 가입했으니까. 자기부담금 최저비율 선택하고 2년 연속 가입 2년간 순보험료 지급보험금 130%. 뭐 이거는 10% 15%짜리 이제 그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수입 보장에서는 자기 부담 비율이 20%짜리하고 30%짜리하고 40%짜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 상관없이 자기 부담 비율은 20%짜리 선택을 해야죠. 조사 내역 대상자는 태풍 사고로 접수가 됐고 수확량은 800kg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 농지 보험금 시제 최종 검토 결과 보상하는 죄로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즉 보상하지 않는 죄로 수확량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보험금 구할 때 가격 하락 있잖아요. 가격 하락분만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콩하고 나물 여기서 이제 문제 조건에 보면 기준가격, 수확가격하고 수입보장 보험금 산출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기준가격하고 수확기가격 산출할 때게 나물용 콩하고 마늘하고 보리 있잖아요. 이건 농가 수치비율 적용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에 있어도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물용 콩하고 보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연도별 가격 산출할 때게 수매금액 합계 요거하고 요거 수매금액 합친 것을 수매량 합계로 나눠 가지고 각 농협별 그 연도의 가격을 산출하는 거예요. 요 가격 이것도 그렇게 산출하고 다 그렇게 산출해야 돼요. 이렇게 산출한 다음에 여기서 최고 최저값 제외하고 그 평균으로 기준가격 산출해요. 수확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매금액 전부 다 합계를 수매량으로 다 이렇게 합계로 나눠주면 돼요. 보리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산출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거 계산하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계산하다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산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산기 잘 두들겨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연도별 농가 수치비율 구할 때게 그렇게 이거는 나물용 콩은 이제 농가 수치비율 적용 안 해도 되는데 다른 것들은 적용을 하는데 자료가 이렇게 6개가 주어지면은 기준 가격 산출할 때는 농가 수치비율 평균일 때 있잖아요. 이게 올림픽 평균인데 요 5개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학기 가격은 수학년도 가격이 있으니까 수학년도 가격 가지고 이렇게 5개 가지고 최저값 제외하고 이렇게 산출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문제 기준 가격 수학기 가격 산출하면 돼요. 각 연도별 이렇게 이제 가격 산출하고 최저값 제외하고 기준 가격 산출하면 되죠. 이거 농가 수치비율 적용 안 해요. 수학계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출하고. 자, 여기서 이제 보험금 구할 때 보험가입금액 구해야겠죠. 그 평년 수확량의 80% 가입했다는 거거든요. 여기다 기준 가격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보험가입금액이 나오는데 이거 1,000원 이하 절사를 해야 되니까 조건에 1,000원 이하 절사는 387000으로 해야 돼요. 미보상 감소량은 이제 평년 수확량하고 수확량 차이 100%를 다 미보상으로 잡고 기준 수입 잡고 평년 수확에다 기준 가격 잡고 실제 수입은 저기 수확량에다 미보상 감소량 잡고 기준 가격 수확량이 적은 걸로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피해율 산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산출은 보험가입금에다 피해율에 대한 자기부담을 빼면 되는데 이게 별외로 이렇게 이것은 가격 하락분만 보상을 하면 돼요. 보상하지 않는 죄로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격 하락분만 이렇게 계산해갖고도 보험금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건은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답은 다 간단하게 나오게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도 그래요.
조건이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추렁추렁 많으면은 답은 의외로 간단히 나오게 돼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문제 7번.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지문 한번 보죠. 손담바 씨는 2000제곱미터에 이제 2000제곱미터에서 농사를 지고 있는데 노지 재배로 1200제곱미터, 터널 재배로 800제곱미터의 구출을 경작한다는 거예요. 노지 재배는 4월 10일, 터널 재배는 5월 10일 정식 완료했고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그랬어요. 제곱미터당 보장세는 노지 재배가 제곱미터당 10,000원이고 터널 재배가 12,000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식 후 5월 20일 호우 피해로 노지 재배가 모두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노지 재배가 모두 발생하고 5월 20일 재정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추도 재정식 보험금 들어가죠. 재정식 완료일로 5월 30일 수확기 이전에 생장기 중에 역병이 발생했다는 거죠. 역병이 발생해서 800제곱미터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부담 비율은 5%고 여기서 이제 보험 가입금액 구하고 재정식 보험금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생산비 보장 보험금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노지 재배하고 터널 재배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하고 있을 때에 이 보장 생산비가 제곱미터 보장 낮은 걸로 가입했을 때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이게 낮은 걸로 보장 생산비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정식 일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마지막 정식 정식한 날짜 있잖아요. 요거를 정식 일자로 봐요. 그러니까 정식 일자는 5월 10일로 봐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6월 10일, 고추 정식은 4월 1일에서 5월 30일 사이에 있잖아요. 이때 정식을 해갖고 재정식은 6월 10일 이내에 재정식을 해야 돼요. 5월 25일 날 재정식 했으니까 재정식 대상이죠. 그리고 재정식은 그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해야죠. 피해 면적이.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거 꼼꼼히 전체적으로 교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 그냥 순식간에 틀려버려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 안 풀어보신 분들은 시험 보면서 조금 당황할 수도 있어요. 자, 보험가입금액은 그냥 요게 이제 가입 면적에다 부장산업비이 낮은 거 있잖아요. 낮은 것은 요렇게 노지 재배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면적 피해율은 터널 재배가 피해를 봤다고 그랬으니까 노지 재배. 자, 노지 재배가 모두 피해를 봤다고 그랬죠. 노지 재배가 피해를 봤으니까 1200제곱미터가 피해를 본 거가 60% 피해겠죠. 그럼 자기 부담 비율 5% 초과하고 재정식 완료일 이전에 재정식 지급 대상이죠. 요거는 보험 가입 금액에다 20%를 주죠. 20%에다가 면적 피해율 곱하면 돼요. 재정식 보험 240만 원이요. 그리고 생산비 보장 이제 구할 때에 여기다 준비기 생산비하고 표준 생산일수 주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피해율을 50% 주어버렸어요. 피해율을 주어버렸으니까 요거 뭐 피해 비율에다가 손해 정도 비율 그런 거 곱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갖다 쓰면 돼. 여기서 보려고는 생장일수 찾는 거예요. 생장일수가 마지막 정식 일자가 5월 10일이잖아요. 5월 10일이 마지막 정식 일자고 사고가 5월 30일 날 났거든요. 그러면 5월 30일까지 이제 이게 정식일에서 사고일까지 일수거든. 일수인데 요거 빼면은 20일인데 여기 이제 생장일수 할 때게 요거는 5월 10일에서 5월 30일인데 한 편 넣기를 내야 돼요. 한 편 넣기라니까 생장일수 19일이 아니고 20일이죠. 20일. 여기가 20일이에요. 요거 이제 첫날 5월 11일은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돼. 만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날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경과비율 하면은 59.60이 되거든요. 요렇게 해서 보험가입금액에다, 잔존보험가입금, 기지급금 없으니까 보험가입금액에다가 경과비율 넣고, 피해비율 넣고, 그 다음에 역병은 1급이고 70%죠. 등급별 인정비율이 70% 넣고, 보험가입금액에다 5% 하면 3172,000원이 나오거든요, 이쪽에. 자, 요거 이제 문제 7번 같은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쉬운 문제인 듯 하면서도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제예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가지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고 막 풀어나가야 되니까 막 당황한다고요. 조금 저기 하면은 당황하니까 요렇게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풀고 요런 문제도 사실 개념만 알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자, 문제 9번.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보험 이연 부분인데, 이연 부분, 요것도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제목만 갖다 써라고, 알고 써라고 좀 낸 문제예요. 더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보험에 적합한 가로를 채우시오. 요렇게 돼 있는데, 보험에 적합한 이음은 객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과 순수 위험과 정태적 위험과 특정적 위험이고, 이 특정적 위험이 보험에 적합한 위험이에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 위험하고, 여기 가로 동태적 위험이 있잖아요. 동태적 위험도 동태적 위험도 이제 어떤 손실구가 너무 크고 손실과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사회복지나 경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보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 위험은 이게 대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런 거 대표적인 태풍 같은 거죠. 여러 가지 정부가 지원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보험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기본적 위험과 이 동태적 위험.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것을 갖다 동태적 위험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 안 봐가지고 요런 거 적합한 위험, 기본적 위험, 동태적 위험 같은 조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조금 틀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농업 위험부문으로 유형 네 가지는 생산 위험, 가격 위험, 제도적 위험, 인적 위험이 있죠. 요렇게. 그다음에 위험 관리 구성 요소 네 가지, 지식 보험, 보호 대응 요런 게 있고, 위험 관리보다 물리적 위험 관리 있잖아요. 5가지로 물리적 위험 관리 돈 안 들이고 하는 거예요. 위험 회피, 손실 등의 위험 요소 분리, 계약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인수 이런 것이고, 가격 위험 관리 방안 이거 네 가지는 영농 다각화하고 분산 판매, 수입 보장 보험 가입하고 선도 거래가 있다는 거죠. 선도 거래라는 것은 미리서 그 계약할 때게 얼마에 팔겠다 하고 이렇게 도매 상황하고 계약 맺고 거래하는 재배하는 걸 선도 거래라고 그래요. 자, 요런 거 있는데, 요런 거 이렇게 제목도 좀 알아놓으시고, 여기에 따른 그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 간단히 알아놓으세요. 이렇게 간단히 알아놓아가지고, 서술형 나오면은 꼭 교재대로 여러분들이 쓸 필요는 없어요. 교재대로 쓸 필요는 없고, 그런 것들, 핵심적인 키워드 위주로 있잖아요. 요런 것도 써주면 되니까, 목차 같은 것을 이렇게 좀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음, 요런 것들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죠. A씨는 자 2,000제곱미터 품목이 뭐예요? 포도죠. 경자 보험에 있는데 처음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처음 이게 키워드예요. 비가림 설대가 추가로 기둥 높이가 7m 180도 회전 가능한 방상페인 설대, 이게 6m 이상이고 180도 회전이 가능하면 이거 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이거 이제 방제시설 이거 방상편으로서 할인해줘요. 비가림 시설이 있으니까 비가림 시설도 할인해주고, 이게 방제시설 요런 거. 그 다음에 가입주 수고 500주고 이제 특약에는 나무보장특약, 수확감수 추가보장 특약을 가입했다는 거예요. 가입했고, 포도는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원이고 비가림시설 보험가입 금액은 안 주어져 있어요. 그 가입가나 최대한 들었으니까 요거 가입 면적에다 비가림시설 보험가입 금액은 2,000이죠. 2,000에다가 요 제곱미터 비가림시설 시설비요. 이거 재단자 비용이 아니고 비가림시설 시설비요. 시설 18,000원에다가 1.3하면 되죠. 요게 보험가입 금액 구해야겠죠. 나무 한 주당 가격이 3만원이 쓴다고 그랬으니까 나무 보험금은 500조, 보험가입 금액 500조에다가 3만원 하면 되죠.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보험료는 포도 9%, 비가림시설 10%, 나무 8%예요. 그 다음 방제시설은 요거 내가 주었어요. 그냥 비가림시설 10%고 방상펜이 10%예요. 이렇게 10%인데 요런 것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방제시설 이렇게 해당되냐 안 되냐 요런 거 같은 거는 이거 방제시설 이렇게 안 주어지도록 비가림시설하고 요거 방상펜 있잖아요. 요거 할인율 적용한다는 거, 그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가수원, 여기에 포도 있잖아요. 포도에 신규 가수원일 때는 이 할인율 10% 적용해줘요. 신규 가수원 할인 적용해줘요. 할인했는데, 요거는 신규 가수원 할인할 때는 포도하고 나무만 하고, 비가림 시설은 이런 게 할인 할증률이나 이게 신규 가수 하수 이런 것들 다 없어요. 다 없으니까 그거 조심하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 30% 주었는데, 요거는 신규 가수원이니까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은 주어졌어도 적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미경과 비율 이렇게 좀 주어졌고, 계약자 부담보험은 보험료의 20%라는 거예요. 모두 다. 자, 요렇게 하고,
포도보험료 산출해서 비가림성 보험료, 나무보험료 산출하고 4번은 만약 보험 가입 후 해지 시 A씨가 환급받을 보험료를 각각 산출하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환급할 보험료는 각각 보험료에다가 계약자 부담이 20%라고 그랬잖아요. 20%다 미경가비를 곱해주면 돼요. 자, 포도는 이제 보험가입 금액 주어졌고 보험료율 곱하고 1마이너스 이제 방제시설 있잖아요. 할인 있잖아요. 요거 비가림 시설하고 방상펜 해서 이렇게 20% 적용하고 요거는 신규 과손 할인 적용해야죠. 포도. 근데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처음 가입했으니까 없어요. 요거 이렇게 해서 보험료 구해주고 비가림 시설 보험료는 보험가입 금액 이렇게 구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붙어요. 그냥 보험료율만 곱하면 돼요. 신규 과손 할인을 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방제시설 할인 이런 것들은 안 붙거든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나무보험료 보험가입금 구한 다음에 보험료에다 신규 과손 할인율 이렇게 해줘야죠. 이렇게 하고 환급보험료는 여기에다가 이게 보험료 산출한 거에다가 그 계약자 부담률에다 미경가 비율 있잖아요. 이렇게 곱하면 돼요. 이렇게 예로 요거 이렇게 거의 복잡하지 않은데 요거 여러분들이 딱 문제 보면 조금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겁부터 먹는데 이렇게 천천히 보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있잖아요. 조건에서 딱 찾아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노직만 잘 알고 있으면은 바로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보세요. 시험이 이렇게 좀 조건을 막 이런 식으로 막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평상시에 이렇게 보는 연습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머릿속에다가 보험료 산출할 때 어떻게 산출한다 그거만 머릿속에 딱 담아 있으면 필요한 것들 따따따 찾아오면 되거든요. 중에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 최우선이에요. 조건에 주어진 대로 여러분들이 풀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 다음 인수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그 사유를 서술하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보죠. A씨는 사과, 품목이 사과 아니에요. 지금 저가전 종합이죠. 시설에서 이렇게 쭉 시험연금이 체험학습에서 위해서 경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소 부부장 특약 가입하고 200만원 이상을 출하지는 가능한 증빙서류가 있다. 요거는 인수 가능이죠. 여기서 저가전 종합인데도 이 일소 부부장 가입하고 그러면 시설에서도 보통 시설은 노지 재배는 시설은 안 되는데 요거 사과는 저가전 종합은 시설에서 재배 가능하고 일소 그 대신 더우니까 일소 부부장 특약을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연구나 체험학습도 안 되는데 저가전 종은 200만원 이상 있잖아요. 출하 증명하는 증빙서류가 있을 때게 요거 인수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 인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2번 B씨는 1000제곱미터 반민율콩을 12,000개를 식자하여 11,400개가 출현되었다. B씨는 수학감사 보험에 갑니다. 요거는 출현율하고 제곱미터다 출현 개체수 있잖아요. 요게 두 가지가 만족을 해야 돼요. 출현 개체수는 제주도 쪽 이해는 10개체가 만족을 해야 돼요. 요건 여기 11개가 넘잖아요. 10개가 넘잖아요. 이게 출현 개체수도 넘었고, 이게 출현율은 80% 이상이 하거든요. 80% 이상. 80% 이상 넘으니까 요것도 인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쭉쭉쭉 읽고 나머지는 다 인수 대상인데 요렇게 보험가입금 200만원 이상이고 또 친환경재배로 대비해서 일반적인 차이가 없으면 인수 대상인데 역병이 있잖아요. 역병이나 개양병이 발생해서 전체 나무 20% 이상이 왔고 고사됐잖아요. 그럼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20% 미만일 경우 싹 제거하고 방제를 했을 경우 가입되고 20% 넘어버리면은 보험 인수 안 해주거든요. 이쪽에. 그리고 4번은 이제 DC는 인삼책으로 8년 경과하고 금년에 70세 청토된 농지점을 경작하고 있다. 이건 인수 대상이죠. 이게 8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으로 성토 새로운 흙을 갖다 채웠다는 거예요. 했던 경우는 인수해 주거든요. 이렇게 밭은 인삼 한번 재배고 10년 지나고 노는 6년 이상 지나야 되는데 이게 8년만 지나고 반년만 주고 이렇게 60세 이상으로 흙을 갖다 채운 경우에는 인수를 해 주거든요. 자, 대서마늘은 대서마늘 가입 대상이죠. 이렇게 난정해서 이렇게 하고 출현 주수가 제곱미터당 3만 주니까 요거 1000제곱미터당 뭐 3만 주 이게 만족하죠. 수확은 2년 4월 15일에 수확하면은 상관없죠. 인수 대상. 이것도 인수 대상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렇게 1과목 이렇게 쭉 풀어봤는데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면은 그렇게 내용이 쉬워 보여도 시간 안에 1과목 같은 경우는 한 50분 이내에 조금 끝내줘야 되거든요.
50분 이내 끝내주고 이 과목에도 1시간 10분 정도 시간을 좀 써야죠. 이 과목이 좀 시간이 계산 문제에서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시간 안에 푸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는 공부가 조금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그렇게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거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아니니까 요거 한번 좀 풀어보시고 답 보고 맞춰보시고 이걸 가지고 푼 걸 가지고 또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2시간씩 계속 2시간씩 이렇게 풀면서 그 시험 보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 특히 그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시험 보는 연습. 그거에서 당락이 많이 좌우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1과목 해설 강의는 여기서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손해평가사 단기 합격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도추만입니다. 저희 카페에 오시면 제가 이제 모의고사는 유료로 이렇게 저렴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답지는 제가 이렇게 오픈해서 PDF 파일로 올려놓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